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어이가 없어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갈라서서 남보다 못한 인간,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후로는 오랜 시간을 오빠 동생으로 지냈고 그러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귀는 사이가 되었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투닥거리는 시간도 있었고 다신 보지 말자며 헤어짐을 고한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2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알고 지냈고 종종 만나기도 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전까진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사귀면서도 비밀로 했었는걸요. 워낙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겹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결혼할 나이까지 된 마당에 솔직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쯤 지나면서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만날 수밖에 없었네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입니다. 같이 점심이나 먹으며 친해지자는 어머님의 말씀을 남편을 통해 들었던지라 식사 후 디저트로 먹을 과일과 아버님이 좋아하신다는 중저가 양주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점심 초대를 받아 간 것인데 막상 도착한 시댁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께선 남편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다며 특히 남편이 제가 집안일을 잘한다고 했답니다. 음식도 잘한다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사귀는 동안 남편이 하도 졸라서 저희 집에 두어 번 놀러 오는 걸 허락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집을 보고는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며 감탄을 하고 밥 좀 달라고 해서 있던 거랑 차려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걸 뭐 한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한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곧이어 어머님께선 저더러 같이 식사 준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제가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얼른 가서 어머님을 거들어 드리랍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싫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어른들 말씀에 이건 좋고 이건 싫다고 의견을 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심호흡 한번 하고 부엌에 가니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시쳇말로 까라면 까야지 제가 뭘 어쩌겠어요. 기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어머님을 도와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신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우는 어디 갔나 궁금하던 차였는데 어머님 말씀이 오늘 원래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며 못 온다고 했다대요. 신우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이 넘는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시댁엔 자주 오지 않아요. 운전면허가 있긴 하지만 20살이 넘자마자 땄고 이후로 한 번도 도로주행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시댁에 오게 되더라도 신우 남편에게 부탁하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신우가 안 왔다고 해서 서운한 건 전혀 없었네요.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으니 어머님께서 제가 사온 과일을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칼과 과일을 쥐어주셨는데 전 과일을 잘 못 갖거든요.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보통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먹어요.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키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반딱 잘라서 수저로 퍼먹는 식이라 잠깐의 고민 끝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어머님이 깎은 과일을 며느리가 집어 먹기만 할 거냐며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이때는 좀 어이가 없어서 오빠도 어머님이 깎아주신 거 먹지 않냐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순간 남편이 멈칫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거실이 어색한 공기로 차오르는 순간 아버님께선 저더러 할 말은 꼭 하는 편이냐 물으시더니 가끔은 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대요.
한마디로 입 다물고 하라면 하면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저는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편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대답을 했고, 결국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생각보다 일찍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저더러 시부모님께 조금만 더 상냥해질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꽤나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기에 저도 순순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항상 내 편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오빠가 적절한 선에서 컷해주고 막아줘야 한다고 당부했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만 믿으라 했고, 정말이지 순진하게도 그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2달 동안은 저희 2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정말 사소한 거,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거라던가 치약 아무렇게나 짜 쓰는 거, 그런 걸로 다투고 삐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보통 1시간도 못 가서 풀어지기 일쑤였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로 남편과 못 살겠다,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지요. 그러다 신혼의 집들이를 가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식을 올린 지 3달 차가 되던 무렵 신우가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에서 또 다른 전세로 이사를 한 거라 솔직히 집들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빌라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갔다는 사실이 신우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우는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왕복 8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드라이브한다 생각하고 제 차를 가지고 가자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제 남편이 운전을 못합니다. 한다는 소리가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자기는 계속 서울에서 살 생각이라 굳이 면허 딸 생각을 못했다고요. 필요성을 못 느꼈다나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아버님 뿐이었는데, 솔직히 이른을 바라보시는 아버님께 그 먼 장거리 운전을 부탁드릴 순 없었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어머님이 참 야속하대요. 하지만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휴게소도 있으니 쉬엄쉬엄 가면 되지 않겠냐고, 시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편하게 모시고 가zap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대요. 결국 어쩔 도리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신혼회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어머님께서 볼 일이 있으시다 해서 11시가 좀 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막히지 않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번갈아 화장실을 찾으셔서 휴게소란 휴게소는 다 들린 것 같아요. 덕분에 신혼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좀 쉬다 저녁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상만 세팅이 되어 있고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간 상견례 때 기억이 떠올랐고 바로 짜증부터 올라오대요. 신우도 제 그런 기분을 눈치챘는지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일전에 제가 그렇게 솜씨가 좋다고 자랑을 하셨다면서 그래서 제 손 좀 빌리고 싶답니다. 자기가 재료는 다 사놨다면서 불고기랑 잡채, 그리고 이것저것 후딱 양념만 해달라나요? 아니, 음식이 양념만 해놓으면 저절로 익나요? 남편은 이번에도 얼른 가서 솜씨 발휘를 해보랍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고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모여서 저렇게 뭐가 좋다고 희희낙낙 거리는데 찬물 끼얹어 뭐하나 싶어서 꾹 참고 양념만 해줬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돌아가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다시 한번 저를 부르더군요. 같이 얼른 마무리해서 빨리 식사하자고, 아버님 배고프실 것 같다고요. 저도 배가 많이 고팠기에 나오는 욕을 참아가며 도와줬네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 아버님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신혼에서 자고 가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신우 남편, 그리고 제 남편까지 셋이서 술을 말 그대로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괜히 실수할까 싶어서 안 마셨고요. 셋 다 슬슬 취하기 시작해서 별 쓸데없는 이야기나 해대길래 전 먼저 자려고 방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자는 환경도 달라졌지. 방문 밖에선 셋이서 부어라 마셔라 떠들어대지. 집이 무슨 운동장만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5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데다
오자마자 음식을 해대서 온몸이 저리고 아픈데 정신은 말똥말똥하니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간신히 새벽이 돼서야 잠에 들었네요. 하지만 몇 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흔들어 깨워댄 탓이었지요.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가 지금 화장실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어제 우리가 먹은 술상을 치우고 계시다며 저더러 나가서 도와드리랍니다. 자다가 정신이 확 들어서 왜 우리가 먹은 술상이냐고, 난 술 한 잔도 안 마셨다고 당신이 가서 도와드리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서 도와드리랍니다. 신혼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고 자기 체면이 있지 않냐면서요. 저도 짜증이 나서 내가 지금 신혼에 부엌일 하러 왔냐고 한마디 쏴붙이곤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에서 어지간히 꿍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있었지만 왜 그럴수록 안 듣고 싶은데 더 잘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시는지 물소리도 콸콸 들리고 남편이 바깥 동태를 살피는지 방문이 열렸다 닫히고 솔직히 그냥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운전하고 왔는데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누구 하나 저한테 고생했다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운전이 거칠어서 속이 울렁거렸다는 소리나 들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불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가 진짜 그만하라니까 지금 어머님이 아무래도 아버님 아침 식사를 차리시는 것 같다며 이제 빨리 나가서 국이라도 끓여드리라고 성화였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도 자는 마당에 내가 왜 남의 집 부엌 살림을 뒤지냐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신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면서 빨리 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랍니다. 이때는 저도 조금 커진 목소리로 싫다는데 왜 이러냐며 화를 냈고 남편은 남편대로 며느리가 어머님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진짜 저더러 너무 한다대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데 누워있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아니 신우도 누워있고 신우 남편도 누워있고 지금 당신도 이러고 있는데 왜 나만 달달 볶냐고 그만하라고.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셨어요. 저랑 남편 둘 다 깬 걸 보셔놓고는 저한테만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며 나와서 어머님을 도와드리라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나가랄 때 나가지 괜히 왜 싫은 소리를 듣냐며 빈정거리대요. 진짜 가슴팍 중심이 막 뜨거워지는 게 이게 화병의 시작인가 싶더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같이 나가서 어머님 도와드리고 식사하자니까 자기는 생각이 없답니다. 신혼에 깨면 같이 해장국이나 먹으러 갈 거라고요. 저는 원래 해장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아침부터 남편이랑 부딪힌 탓에 같이 갈 생각은 안 들더군요. 게다가 쓸데없는 입씨름을 해댔으니 입맛은 입맛대로 없었고요. 한편 어머님께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식사 내내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말 한마디 안 거시대요. 식사를 마치신 어머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설거지는 저더러 하랍니다. 솔직히 어찌됐건 좀 전에 안 도와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설거지는 제가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저더러 하라시니까 이게 단순히 서럽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요. 진짜 아니 내가 이 집 식모도 아니고 왜 나한테 저러시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신우네 부부가 느리적느리적 방에서 기어나오더군요. 그런 신우네를 보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장국 먹으러 가자고 그러대요. 그러자 신우가 소파에 턱하니 걸터앉아서는 나가기 귀찮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해장국을 끓여달래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제가 어머님한테 끓여달라 하던지 아니면 배달시키자고 그랬어요. 여기 신우집이고 신우주방인데 이것저것 만지기 좀 그렇다고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돌려서 말한 거였지요. 그러자 신우는 괜찮다며 저더러 다 만져도 된다고 좀 해보랍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어서 이걸 어쩌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저를 한쪽으로 잡아 끌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냐입니다.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나요. 제가 남편에게
오빠야말로 내 자존심 좀 생각해달라고 내가 이 집 식모로 일하러 왔냐고 따졌지요. 그런데 언제 쫓아오셨는지 어머님께서 저희 대화를 들으시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며느리들이 머리카락 파라다 남편 형제들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했답니다. 지금 저더러 그러라는 것도 아니고 국 좀 끓여주라는 건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이 무슨 옛날 고리짝 배골른 시절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온 가족이 아주 나를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마냥 왜 이렇게 일을 시키지 못해 안달이냐고 소리를 퀭 질렀네요. 그러자 이번엔 무슨 선수 교체도 아니고 남편이 나서서는 저더러 어머님께 그렇게 달라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입니다.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여자라나요. 저도 질세라 남편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 보는 틈에 제 차키랑 핸드백만 챙겨서 신혼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로지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어갈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랑 싸운 직후에 사라진 거잖아요. 걱정할 법도 한데 1시간이나 지나서야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서운하면서도 어이없고 허탈하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을 달래고 전화를 받으니 대뜸 적당히 하고 들어오랍니다. 제가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고 웃기고 있다고 받아쳤는데 전화기 너머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에요. 저더러 너 지금 어디냐고 설마 너 그래서 제가 먼저 맞다고 나 지금 서울 간다고 쏴붙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장난하지 말고 빨리 차 돌리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어떻게 돌리냐고 이 무식한 인간아 제가 한껏 빈정거리며 대답을 해줬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상황이 심각한 걸 눈치챘는지 진짜 왜 그러냐면서 일단 와서 이야기하잡니다. 하지만 것도 얼마 못 가 회유가 안 통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가면 시부모님께서 절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둥, 저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생겼는지 아냐는 둥. 처음엔 약올은 남편 목소리 듣는 게 꼬스워서 들고 있었지만 들을수록 귀만 아파서 전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한 일은 남편의 짐을 정리한 거예요. 주택 문제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보니 결혼식 전에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하라고 받아놓은 날짜가 있었으니 일단 식부터 올리고 급한 대로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신혼살림을 차린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들과 다른 신혼생활에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막상 갈라서 자고 마음을 먹으니 참 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남편이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지 생각엔 지 집이니까 찾아온 거겠지요. 현관 앞에 꺼내놓은 지 짐을 봤는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사실 집안에 친정부모님도 계셨고요. 그걸 몰랐던 남편은 경찰이 온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오려다가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 얻어터질 뻔했네요. 남편은 국 끓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집 나가는 저 같은 여자는 자기가 먼저 싫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가는 거라며 지인들한테 헛소리하지 말라나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겪은 일 그대로만 이야기할 거라고 했고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